안녕하세요. 6주차 산림 측량 및 GI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수준 측량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아마 수준 측량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산림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측량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저 측량 장비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언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어들을 하고요. 이제 보다 좀 더 실제로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중거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오토 레벨이라는 거를 쓰게 되죠.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장비 안에 프리즘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평만 잡아주면 내부에서 항상 수평의 시중거리를 이제 시준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평을. 자, 시중거리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벨이 수평이라고 가정할 때 시중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뒤에 나게 할게요. 너무 짧을 경우에는 레벨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수준 측량의 정확도 저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100m 거리를 측량을 할 건데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정중앙에다가 기계를 놓고서 호시 한번 보고 전시 한번 보고 50m 지점에 설치를 하고요.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우리가 평지에서라면 굳이 이런 측량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사지다 보면 시야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기계는 수평이다 보니까 기계 안에서 올려다 본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건 좋은데 안 되죠. 그러면 좋으니까 이번에 그 10m마다 정확하게 한다고요. 11개를 이제 스타프를 11번을 세워서 측량을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적절한 중요합니다. 자, 너무 길 경우에 작업은 신속하고 용이하긴 하지만 눈금을 명확히 읽을 수 없거나, 지금 제가 기억이 맞다 그러면 오토 레벨의 그 배율이 4배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우면 이 뭐라 그럴까요? 스타프의 눈금이 너무 커서 저희가 거기를 가상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너무 멀면 이 눈금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사용하는 스타프 눈금이 5mm 간격이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지다 보면 이게 5mm 간격이 우리 스타프 안에 있는 십자선, 조준선, 십자선의 그 간격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또 하나, 대기 굴절이라든가 지구의 굴곡 때문에 곡률 반경 때문에 안 돼, 이제 정확도가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밀 수준 측량의 경우에는 40m, 보통 정확도 수준 측량은 50에서 60m, 그 외의 수준 측량에서는 30에서 60m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30에서 60m를 쓰면 측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보여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나오는 고정밀 수준 측량 장비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가 엄청나게 정밀합니다. 배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 안에 마이크로미터라는 장비도 앞에 설치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 5mm 간격의 눈금을 이 간격을 이렇게 지나갔다. 수평선을 잘 못 긋는. 어쨌든 지나갔다. 그러면 이 눈금을 어떻게 읽습니까? 가상으로 이제 선을 그어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를 렌즈 앞부분에 설치를 해서요. 이 보면 여기에는 아주 미세한 눈금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읽어서 우리가 이거 표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미터? 보통 한 20m 정도 간격 아니면 15에서 한 30m 정도 내외의 간격에서 여러분들은 측량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A점에서 B점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같은 지점을 찍고 갔다 같은 지점을 찍고 오든지 같은 지점을 찍고 갔다 다른 지점을 찍고 오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뭐 50이었다. 다시 갔다 돌아올 때 여기 얼마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왕복 측정으로 오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준 측량 시 대기굴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일출부터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일몰까지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네, 아침. 보통 해 뜰 때, 뭐 요즘 한 6시쯤이면 6시 전에 해가 뜨죠. 그러면 6시부터 9시 3시간,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 3시간. 더 어두워지면 이제 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주 맑은 날보다는 구름 낀 날이 쾌청한 날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을 하면요, 최장 우리가 이 스타프를 세우고 우리가 시준할 수 있는 간격이 한 120에서 200m 정도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네, 나무도 많고요. 그다음에 산지의 지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긴 거리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꾸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오면서 측량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스타프가 2m짜리가 아니라 5m짜리가 아니라 더 높은 막 15m, 20m짜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휘청휘청거려서 정확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스타프는 최대한 5m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그러다 그러면 한 3m 정도의 표고차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지리산 꼭대기까지 측량하려고 그러면 네, 죽어나겠죠. 1800m가 넘습니다. 그죠? 네, 그럼 1800m를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 3m마다 한 번씩만 한다 그러면 네, 500점인가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점을 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중거리를 쓸 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중앙에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사법 같이 만약에 뭐 우리가 그 등고선 측량을 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전시 후시 값을 볼 때요, 네, 가장 정확한 전시와 후시 터닝 포인트의 전시 후시 값을 볼 때 제일 좋은 게 네,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시와 후시 시중거리를 같게 할 경우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서로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불완전 정준으로 인한 오차 소거가 있고요. 지구 공률 및 대기 굴절로 인한 오차 소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불완전 정준으로 인한 오차 소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불완전 정준으로 인한 오차 소거,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평을 못 잡아갖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작업이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평이 제가 수평을 그려야 되는데 수평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자, 별 차이 없네. 뭐 어쨌든 시준을 하는데요. 자, 원래 읽어야 될 값은 이 값인데 이 값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기계가 돌아가면서 반대쪽을 기계를 180도 돌려야 되잖아요. 후시 읽고 전시 읽으려면. 그럼 다시 틀어진 만큼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같은 값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값이 같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차가 소거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떨 때? 네, 전후시의 시중거리를 같게 하면 오차가 서로 같아서 오차가 상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률 및 대기 굴절로 인한 오차 소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시의 시중거리가 같을 경우 전후시의 지구 공률에 의한 구차, 지구 공률에 의한 구차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후시의 시중거리가 같을 경우 전후시의 대기 굴절에 의한 기차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차도 동일하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수평만 맞추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저 측량의 야장기입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고차식, 그 다음에 기고식, 뒷장에 이제 승강식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건 고차식이고요. 가장 어려운 건 승강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고차식 쓰면 되지. 반대입니다. 또 하나. 오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고차식이고요. 오차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틀렸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게 승강식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 가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현장에 맞는 방법들을 써야 될 텐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승강식 야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고차식 야장기입법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야장기입법이라고 만들었죠. 전시, 후시, 이거 후시 마이너스 전시. 딱 후시 전시, 후시 전시만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측 중에 지방고를 구할 필요 없이 두 점 간의 높이 차만만 계속 구하고 갑니다. 그래서 후시와 전시 딱 두 개의 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장에 그냥 후시란, 전시란, 그다음에 이제 측정 번호란, 그다음에 지방고란, 뭐 하나 더 하면 비고 이렇게 할까요? 5칸 딱 끝입니다. 5줄, 5칸으로. 자, 이 두 란은 이제 전시와 후시 딱 두 란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2란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이 간단한 대신에 점검이 어렵습니다. 뭐 간단한 점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검 결과를 가지고서는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측량이 잘못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기고식 야장입니다. 자, 얘는 이제 2란식에다가 기계고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각 점에 지방고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매번 기계를 세우고요. 이 기계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이 기계고가 아니고요. 후시값, 최초 후시값이 기계고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계를 터닝 포인트를 해서 옮기면 터닝 포인트에서 다시 후시를 보게 되죠. 이 후시값이 바로 기계고가 다시 지정이 됩니다. 자, 노선 측량에 종단 측량이나 횡단 측량 같은 후시보다 전시가 많은 경우엔 편리합니다. 승강식보다는 야장 기입법이 기입사항이 적고요. 고차식보다는 상세함으로 시간도 절약이 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완전한 검사는 어렵습니다. 자, 승강식 야장입니다. 승강식 야장 기입법은요. 표고차는 후시 마이너스 전시의 원리로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시 후시 마이너스 전시값을 후시 마이너스 전시값을 한 게 플러스 값이면 승란에다가 야장에 기입을 하고요. 마이너스 값이면 강란에다 기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시 마이너스 전시한 게 플러스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러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만 나온다? 그럼 지형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형태로 이제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종단 측량 같은 이런 데서 각 점에 지방고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장점을 알아보면요. 정밀 측량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검산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기점, TP라고 그러죠. 뭐 전환점, 이기점 같은 말인데요. 후시 및 전시합의 차, 이기점의 후시 및 전시합의 차는 승란과 강란의 합의 차와 지방고의 차가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결과가 딱 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세 개가 안 맞는다.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거나 측량을 잘못한 지점을 찾아내 거꾸로 계산하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산, 계산상의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는데 앞에 고차식하고 기고식 같은 경우 설명이 짧았어요. 근데 이건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있죠. 훨씬 복잡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중간점이 많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혼동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이 중간점 때문에 덧셈 뺄셈 잘못해서 나중에 검산이 이상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간점은 그냥 그 지점의 지방고만 산정할 뿐이고요. 다음 측점의 지방고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검산할 때도 중간점은 안 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기점이라고 그러죠. TP 전환점을 바꾸게 되면서 이 지방고를 가지고 가서 쓰냐?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갱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전 네, 그 중간점이 아닌 전시나 후시 값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중간점은 아무짝에 쓰지 않는다. 혼동이 없습니다. 자, 공공측량의 기준점, 측량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정확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야장기법을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지금 교재를 구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하고 표, 이제 야장표 정리해야 된 값들요. 네. 이게 그 측량마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기고식 야장에 고차식 야장 다르고 기고식 야장 다르고 승강식 야장의 값이 다릅니다. 그럼 세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 같은 값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있는 것들을 쓸게요. 저는 그 이재기 님이 쓰신 측량학에 나오는 그림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A점에서 B점까지 수준 측량을, 고저 측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기계는 총 1번, 2번, 3번, 4번을 옮기는데요. 굳이 4번씩이나 옮겨 앞뒤 거리를 각게 맞추면서 측량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여기는 가다 보니까 네,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터널 같은 공간이 생기면서 측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네, 스타프를 거꾸로 세운 구간이 두 구간이 있습니다. 넘버 2 플러스 3하고 넘버 3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지금 같아요. A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마킹된 동그라미죠. 원. 네, 내부가 채워진 원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후시나 전환점 혹은 이기점으로 쓰는 점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후시점이 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기점 혹은 전환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시 후시 값이 다 나오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B는 마지막 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야장을 쓰냐에 따라서 B 값이 마지막 값이 그냥 FS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TP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고식 야장하고요. 승강식 야장에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점이 TP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왜? 다음번 측점에서의 후식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IP가 있습니다. 중간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이에 나와 있는 넘버 1 플러스 17이나 뭐 넘버 2 플러스 3 한글과 영어를 혼용하네. 넘버 2 플러스 3 아니면 넘버 1 플러스 17 이렇게 두 점은 측량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측량의 정확도라든가 고저차 조절하는 데 상관없는 IP 중간점으로 두 개가 찍혀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이죠. 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버 2 플러스 3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레벨이 설치된 위치입니다. 기계를 옮기죠. 자, 측점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급적이면 전시와 후시 거리의 중간에 배치가 되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죠? 거의 중간에 되도록 기계를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합니다. 수업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강의 교환을 프린트를 하시는데요. 굳이 컬러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흑백으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이거를 옆에 놓고 야장을 직접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표에다가 한번 표를 그려서 이제 뒤에 설명할 내용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차식 야장 기입법입니다. 요 값에 의거해서 입력을 해야겠죠. 먼저 스테이션 넘버와
그 다음에 후시, 전시, 지방고, 그 다음에 비고값, 이제 뭐 기타 적는 사항들이죠. 뭐 이제 기재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적을게 될 텐데요. 기록을 하게 되겠죠. 먼저 기계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네, A하고요. 넘버 1 사이에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후시 값을 읽습니다. 3.162 값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3.162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계를 돌려서 이번에는 넘버 1의 전시값을 읽습니다. 넘버 1 기입을 하고 야장에 2.663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계를 또 옮겨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넘버 1하고 넘버 2 사이에 기계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자, 넘버 1의 후시 값을 읽습니다. 그러면 얼마 읽어요? 2.920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돌려서 이번에는 넘버 1 플러스 17 여기 요거죠. 1 플러스 17의 값을 전시 값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 그냥 전시로 입력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차식 야장이죠. 네, 그냥 건너뜁니다. 네, 고차식 야장에선 중간점이 없습니다. 버릴 거예요. 넘버 17은 1 플러스 1 더하기 17은 자, 그러고서 이제 넘버 2 값을 읽는 거죠. 바로 넘버 2를 읽는데요. 얼마 읽습니까? 네, 2.724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기계를 또 옮겨야 되겠죠? 후식값은 후식 이제 넘버 3하고요. 넘버 2 사이에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넘버 2를 시준으로 해서 후식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넘버 2에 후시값 들어갔고요. 같은 라인이죠. 넘버 2를 같이 본 거죠. 전시와 후시 같은 스타프를 앞뒤로 읽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 플러스 3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의 전시값을 읽습니다. 1.837인데요. 스타프를 거꾸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1.837이고요. 자, 이번엔 기계를 다시 뒤로 옮겼어요. 마지막 이제 B하고 넘버 3 사이로 옮겨서요. 이번에 후시를 또 봅니다. 후시 값을 봤더니 같은 넘버 3를 보니까 앞쪽에다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1.640 기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 B점을 읽어서 마지막으로 2.745로 야장 기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이고요. 나머지 이제 안에 갖고 와서 아니면 뭐 쉬면서 차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방고는 우리가 최초 지방고는 항상 주어지죠. 네. 누가 주어지나 뭐 얘기하는데 수준점에서부터 갖고 오든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기준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비엠이라고 그래서 가기준점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100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그래서 그냥 100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 줬습니다. 그럼 이제 A점의 지방고는 10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까요? 자, GH 넘버 1의 이제 지방고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넘버 1의 지방고는 아까 얘기했던 후시 마이너스 전시죠. 후시가 뭐였어요? 네, 3.162 마이너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 지방고 플러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입니다. 지방고 100 그다음에 후시 3.162 A 지점에 네, 후시 3.162 전시는 얼마였어요? 2.663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499가 나오게 되겠죠. 100.499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넘버 1 플러스 17의 지방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차식에선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넘버 2의 지방고를 계산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네, 앞에 넘버 1 플러스 17이 아니라 넘버 1의 이제 후시입니다. 넘버 1의 후시 마이너스 넘버 2의 전시값을 후시 마이너스 전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지방고는 어디 거를 써요? 네, 넘버 1의 지방고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499 더하기 2.920 빼기 2.724를 해주면 100.695가 계산이 됩니다. 자, 넘버 2 계산했고요. 넘버 2 플러스 하면 안 한다 그랬고요. 넘버 3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넘버 3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후시 마이너스 전시 플러스 지방고니까 네, 100.695 플러스 3.450 마이너스 1.837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105.982가 종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점의 지방고도 계산을 해서 끝내야겠죠. 그래서 후시 마이너스 1.640 빼기 전시 마이너스 2.745 해주니까 네, 101.59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산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검사는 이제 일단 합계를 내야겠죠. 그래서 후시의 합 7.892가 나올 테고요. 전시의 합 6.295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H죠. 네, 그건 최후 지방고에서 최초 지방고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01.597에서 빼니까 100을 빼니까 1.597이 나오게 되고요. 검산을 합니다. 같은지 볼까요? 검사는 후시의 합 마이너스 전시의 합은 델타 GH 지방고의 차 표고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7.892 마이너스 6.295는 지방고의 차가 얼마입니까? 101.597 마이너스 100한 1.597이 같아지는 거죠. 자, 오케이. 측량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참고문헌은 우리가 주 교재로 사용하는 이제 산림 측량학 이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되죠. 그래서 내용 전체에 이게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필요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복모 님이 쓰신 측량공학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기 님이 쓰신 수정판 측량학 1, 2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내용들을 붙여서 그때그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